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예서 사신비 임서 시간을 갖고 있죠. 오늘도 많은 분량이 아닌 4자 그리고 조금 더 좀 섬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써보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4자를 썼습니다. 자, 임서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첩을 봤을 때 내가 눈으로 보이는 글자의 모양의 각도와 이걸 가지고 임서를 했을 때 이 화선지에 표현되는 느낌은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판독, 그 해석 이런 것도 해보시길 바라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키가 큰 글자들이 있고 작은 글자들이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큰 건 크게 쓰고 작은 건 작게 쓰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가로액은 길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렇게 간격이 형성이 됐죠. 그럼 그 다음 획이 간격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우선 가장 중요한 기본은 간격 싸움에 간격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이제 비율이에요. 무게 중심을 여기서 이렇게 가늘게 와서 굵어졌죠.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파임의 각도와 굵기로 이 전체적인 조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간격을 위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맞추죠. 자, 여기서 내려갔고 이 모양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 다음 획이 오는 요 획이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오냐, 내려오게 이 획보다 많이 내려오냐 적게 내려오냐, 이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안에 좀 짚고 파임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그런 책에 있는 비문의 글씨와 비슷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파임의 구별이에요. 자, 해서 파이면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인데 수평으로 맞춰 주시고요. 예서 파임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되지만은 이렇게 둥글게 해서 살짝 올라간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초보 단계에서는 간단한 거지만은 조금 그 표현을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도 왕왕 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자 쓸 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끊었었죠. 제가 쓸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랬을 때 이 간격이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떨어지게 쓰다 보니 너무 허하더라. 그리고 가늘게 해서 이게 좀 어렵죠. 굉장히 많이 와야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서 이 각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만큼 더 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이쪽 삐친 부분과 파인 부분이 나올 때 대칭이 잘 되게, 균형을 잘 잡게 해서 이것도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곡선을 그리면서 양쪽을 이렇게 크게 넓게, 여기는 꽉 조이면서 확 넓게 잡아줘야지 시원한 글씨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순서를 바꿨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장자, 여기서 굉장히 짧게 쓸 개연성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임수하시는 분들 보면 이 각도가, 이 장자의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사선으로 굽게 보이지만은 내가 쓰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쓰게 되면은 글씨 조형 맞추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제 경험상 그냥 수직으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쓰는 게 써놨을 때 훨씬 보기가 좋더라. 역시 이렇게 해서 간격 맞추고, 이것도 책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끝에 이 끝이 나란히 4개가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임서를 하고 글씨를 써본 결과 살짝 이렇게 칭화가 지게, 길게 짧게 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전체적인 조형성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도 같이, 근데 다음 획에 여기서도 같이 이거를 수직으로 똑같이 내려오게 되니까 이 부분 맞추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는 거의 똑바로 내려오고 살짝 이렇게 그 사선으로 되니까 보기도 좋고 균형 잡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순서할 때 이렇게 안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안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중심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장자가 좀 안정된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신자 또 나왔죠. 나 혼자 뭐 생략 안 하고 다 쓸 계획입니다. 자, 순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길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키를 굉장히 이렇게 납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지양하시고요. 좀 길게 가서 이 공간을 넉넉하게 잡으면은 전체적으로 이만큼 넓어지는, 글씨가 좀 키가 커지겠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길게 쓰라고 그래서 너무 한없이 길게 쓰게 되면은 아랫부분은 더 길어야 되는데 칸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리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늘게 왔다가 여기 막 이렇게 이 정도로 굵게 해줬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사신비는 뭐 리듬이 거의 없다 라고들 얘기들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형태의 그 강약의 리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문을 보면서 내 글씨를 이제 육필로 썼을 때 육필의 맛을 내는 거. 여기서 한 차원 더 나갔을 때 육필로 쓰는 느낌에서 금석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금석기로 된 비문을 보고 쓸 때 이런 육필의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서로 잘 혼재가 이게 그 융합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작품의 느낌과 흐름,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자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뭐 순서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쓰면서 오자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뭐 훌륭하신 뭐 분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저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작품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렇게 좀 체크하는 그런 세심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며칠 전에 영상을 이제 그 전에 올려놨던 건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놓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그런 부분은 많이 조금 솎아내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오늘도 내자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지속적인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